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화당TV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공사로 갈 것이냐, 엔지니어링사로 갈 것이냐, 또는 공기업으로 갈 것이냐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여쭤보는 질문이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쭤보는데, 대부분 한 3분의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가 있지만 나머지 한 70% 정도는 사실상 이 세 곳 중에서 본인이 꼭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입사하는 것과 엔지니어링사 그리고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향후 커리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 그리고 LH와 같은 회사들이 있죠.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발주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기업은 사실 엔지니어가 하는 업무보다는 내부적인 행정 업무가 더 많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만들어지면은 그 프로젝트에 쓰이는 돈이 있겠죠. 그 돈을 우리가 내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들어갈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보상 업무를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에 전체적으로 쓰이는 계획을 작성하고 거기에 들어갈 돈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오는 것까지가 실제적으로 공기업이 하게 되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LH가 발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LH가 직접 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도로공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죠. 발주처로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엔지니어링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관리 직무의 아주 최소화된 업무만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업으로 입사를 했을 때 이직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공기업에서 시공사로 이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기업이 하는 업무와 그리고 시공사가 하는 업무가 워낙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바 공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부분은 또 내부 감사 업무도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기업보다도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산자부라든가 국토부 등의 어떤 감사를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 진행하는 그런 연간 감사를 대응하는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들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엔지니어링사를 얘기할 가장 많이 언급하는 회사가 유신코퍼레이션이나 도하 그리고 우리가 히림 같은 건축사 사무소라고 부르는 회사들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엔지니어링사가 단지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 감리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는 스코프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엔지니어링사는 저희가 공기업이 발주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처음 오픈이 되면 최초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고 컨셉 디자인을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시공사랑 컨소시엄으로 물고 들어가서 우리가 프로젝트의 상세 설계까지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사로 입사를 했을 때 우리가 연봉 수준은 사실 공기업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도 한 4천에서 4천 중반대 정도에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엔지니어링사도 우리가 출장이 많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사이트 서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출장을 가셔서 모텔 생활이나 호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시공사처럼 야 너 2년 동안 중동 갔다 와 이런 개념의 어떤 파견 업무는 그다지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사 인력은 전체 인력의 한 30%에서 35% 정도만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력은 대부분 사이트 베이스 현장 근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근무하시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이 현재 이라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알제리 쪽에 가셔서 알제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여행을 가지 않고 살면서 한 번도 가볼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것도 돈을 벌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설사를, 시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시공사가 들어가는 스콥은 보통 공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사의 기본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시공사가 들어가서 시공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메인 계약을 진행하고 준공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프로젝트 단위에서 마지막 마무리 수순을 시공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시공사가 사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가장 넓은 기회 비용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요.
우리가 코리안리 같은 어떤 투자사나 재보험사로 가셔서 거기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로 입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바이 투자청으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신탁회사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최종 감리 역할을 하는 PM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사업관리 직무까지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갔을 때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기업이나 엔지니어링사에 비해서 훨씬 가져갈 수 있는 범위나 포션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공기업 엔지니어링사, 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워라밸의 수준과 연봉의 수준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